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9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기본서 99페이지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또 쭉 저쪽 가서 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에서 취득은 뭐냐? 그러면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시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취득은 자, 다 같이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취득세는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취득세 비과세 부분에서도 또 나올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탁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합니다. 근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의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예요.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수탁자의 취득은요. 또 신탁계약이 종료해요. 그러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합니다. 그럴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대외적으로는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대내 위탁자고였고 대내적으로는 위탁자고였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위탁자의 취득,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또 수탁자가 현차나요. 그래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수탁자 경질, 변경으로 인한 이 신수탁자,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도요,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사실상요,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외 권리가 어떤 거냐? 그러면 대표적으로요. 부동산 임차권이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여러분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상가 임차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이요.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슬쩍 이런 거 집어넣고 자,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취득세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알고 요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 유형을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 유형을 보면 먼저 취득세 취득은 취득 유형을 보면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죠.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이 있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의지,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취득령은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취득령이 나눠집니다. 원시 취득은 새로이 나 이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없죠? 내가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원시 취득 대표적인 게 건축물 신축이나 재축이요. 예. 건물 새로 지으면 전소유자 없잖아요. 나 이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 원시 취득이고 취득세 부과됩니다. 건물 신축, 재축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고. 자, 토지를 매립간척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간척에서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때도 역시 원시 취득이고 취득세 부과됩니다. 등등 민법상 시효 취득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효 취득이 뭔지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고요. 등등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승계 취득은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자, 무상 취득은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잘 이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상속 증여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를 냈는데요,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이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도 부과되고요. 유상 취득 그러면 매매요. 자, 대표적으로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는 거죠. 취득세 과세는 대표적인 용이고, 그 다음에 교환이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꿔요. 자, 갑소유의 A 건물, 자, 을소유의 B 토지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꿉니다.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이전하는데 주는데, 을로부터 보세요. 자기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뭐 법인의 현물 출자 등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취득세는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유상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다만 요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단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 주문에 의해서 선박을 건조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에서 뭐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 라인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 없죠? 현대자동차가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 조립 제작했을 때 거기다가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 보세요. 원시 취득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팔 때 자동차 가격에 원가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자동차 살 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는 선박, 줄여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차, 기, 항, 선이에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는 선박.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예전 시험에
차기양선의 경우에 원시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요.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는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봅니다.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럴 때 지목 변경 전에 밭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입니다. 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이 대라는 것은 대지를 갑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가격이 5억이 됐다.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요. 가액의 증가 있는 경우에 지금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잖아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네가 지목을 변경해서 네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예요?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또 보세요,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선박이요. 여기서는 항공기 없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이요. 항공기는 없고 종류를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 법령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종류 변경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뭐냐고 제가 항상 물어봐요. 자동차 핵심 부품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엔진이죠.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냥 웃기려고 하신 건지 진짜로 그런 건지 그랬는데 바퀴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타니까 바퀴가 엔진보다 더 중요하지 뭐. 저는 그래서 공감하긴 공감하는데 가격으로 따져야죠. 그래서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자동차 핵심 부품은 엔진인데 제가 옛날에는 강의할 때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 가지고요, 엔진을 교체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냥 엔진이 망가지면 차 폐차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서 지금은 갑이라는 어떤 사람의 자동차의 엔진이 여러분 자동차 그러면 또 여러분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분,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또 부과되는 겁니다.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이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으면 원동기,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선박 같으면 뭐 배의 재질을 바꾼다거나 또는 뭐 기관 같은 것을 변경한다거나 뭐 등등 그런 걸 말합니다.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됩니다. 대충만 짐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여러분 개수합니다. 건축물 개수는 고치는 건데요, 얼마나 고쳐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은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대수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을 포함해서 건축물 개수 등을 해요. 개수 등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합니다. 여러분, 건축물 개수하면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건축물 개수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간주해서 취득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란 자가 있어요. 과점주주요.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이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비상장 법인이 소유한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전체 주식에서요,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자, 요 과점주주 개념이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데, 지방세법이든 지방세 기본법이든 과점주주란 말이 나오면, 과점주주 나오면 항상 전체에서 지분율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라는 거.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또 역시 50% 초과하는 주주가 과점주주였는데,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일부의 경우에 과점주주가 50% 이상이었는데, 올해 이걸 갖다가 이제 소득세법도 국세도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다 일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좌우지간 지방세에서든 국세에서든 좌우지간 과점주주란 말이 나오면, 과점주주는 전체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과 보유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기양선의 경우는 승계취득 과세하는 거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요,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과세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상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 법에 의한 신탁세한 취득은 취득세 과세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방점을 찍어서 기억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취득세 취득 정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뭐냐 그러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의 매립간척이한 토지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산주로서, 밑줄은요, 첫 번째 줄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여기부터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이요. 취득세의 취득은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아까 제가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그래서 맨 아래 99페이지 맨 아래, 자, 추가 표시를 보니까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무상취득의 경우도 과세한다는데,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줄만 긋고 지나가고, 공부했던 분들은, 기초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반드시 유상이 전이지 무상이 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100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밑줄이요. 즉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이야.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죠. 당해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또 밑줄이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한다 밑줄이야. 또 추가 표시, 꽃표시를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몇줄. 아까 소개해드렸죠?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몇줄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상 취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즉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법에서는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라든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유형을 봅니다. 유형은 제가 다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유형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용으로. 사실상 취득은 승계, 원시 취득 나눠지는 거 쭉 보시고요. 박스 아래 그 표 아래, 박스 아래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에서 그 꽃표시 보니까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유권을 애초에 처음부터 처음으로 창출하여 취득할 때 여기서 말하는 원시 취득용이지, 이렇게 수용처럼, 이렇게 수용재결처럼, 이렇게 수용처럼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데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의 봅니다.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요, 머리 글자에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중요 표시가 차, 기, 항, 선이요.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입니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10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입니다. 의어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시험에서 상속증여 등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려요 이게. 그 다음에 유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간주 취득입니다. 자,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 읽어볼게요. 제가 원시 승계 취득의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형 토지 지목 변경,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는 거 밑줄 짤려. 이 경우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있다고 봐서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니까 갑이 처음에 농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했을 때 가격은 5천만 원이었는데 지목 변경 공사에 착공해가지고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당시에 가격은 1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목 변경한 후에 가격이 5억이 됐다. 그러면 가치 증가분 얼마요? 4억 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 농지를 취득했을 때 5천만 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우지만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그 공시된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 등 종류 변경이요. 또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B번 땡땡.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한다? 의제 봅니다. 종류 변경이 뭔지 거기 추가 표시에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차량과 기계장비의 경우는 엔진 교체, 적재 정량, 승선 인원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선박은 기관이나 승선 인원,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적으로 읽으시고요. 외울 건 아니고요. 개수입니다. 건축법 중에 따른 대수과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데,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중간에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밑줄.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동그라미 D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인데요. 법인의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이 과점주주란 자가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다만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 이 양가로 3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제도의 취지의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제도의 취지는 뭐냐? 과점주주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A번과 B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취득세 상물건을 사실상 직접 취득한 게 아니지만 비상장 법인 같은 데서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라 비상장 법인 같은 데 과점주가 되면요, 야, 우리 법인의 부동산 이거 사자, 팔자, 막 이런 거 지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과점주가 되면 비상장 법인에.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는 얘기가 동그라미 A번, B번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과점주주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추가 표시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제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들 말한다. 밑줄 짜기요. 그래서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특수관계자 주를 합쳤을 때 전치수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딱 50%인 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의 나와 있고요. A번은 쭉 읽어보면 그 얘기고 동그라미 B번 봅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44조를 준용한다. 그 말은 과점주주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까지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과점주주 주식 취득은요, 과점주주의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주주의 주식 취득의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우리가 배워요. 다음 순환에. 왜냐하면 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자세한 내용이요, 그 10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자세한 내용은 이미 29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29회 시험 때 재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또 독립한 문제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심화된 내용은 다음에 배우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봅니다. 과점주주 그러면 과점주 그러면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는데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식은 취득세액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장 법인이요. 여러분 반드시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되는 거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왜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그냥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지멋대로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여도 지멋대로 못해요. 자, 지멋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사회 주총 의결 뭐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니까. 근데 비상장 법인일 때는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무가 없고요. A라는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 비상장 A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 주주들이 있는데요.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 3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갑주주가 30% 보유합니다. 을주주가 40% 보유합니다. 병주주가 30% 보유합니다. 과점주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이 있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족 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력 연관 관계가 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 그랬잖아요. 용어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그러면 친족관계 특수관계자 그러면 얘네들의 주식을 합쳐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몇 프로요? 50%. 초과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70%니까 갑과 을은 과점주주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꼭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갑과 을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요 정도 내용만 좀 과점주의 주식 취득, 주식은 취득세액이 아닌데도 왜 과세가 되는지 취지,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또 과점주주 연대납세무 있다, 뭐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아까 중요한 거 한 가지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왔던 게 하나가 아까 밑줄 그었는데,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과점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법인 설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 순환에 여러분한테 물어봤었나? 여러분, 제가요, 비상장 법인을 좀 설립하려고 그래요. 법인 하나 그냥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중개법인 같은 거 하나 만들든 뭐를 만들든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중개법인 만들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자, 여러분,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제가 아이템 하나, 그냥 사업 아이템 하나 잡아가지고. 자, 제가 법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아이고, 한 분만 딱 믿음이 신실한 자여 30일의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믿음이 지금 무조건 그냥 제가 얘기하는 말은 무조건 믿고, 앞 동네 믿음이 충실하신 줄 알았더니 안 사겠다는 얘기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이 그냥 법인 설립할 때 비상장 법인 주식을
그 뭐라서 여러분들 그냥 종이지 종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을 억제하면,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여러분들 주식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저하고 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친족관계 있거나 그런 가족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독과점을 억제하면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 정도만 이해하고요. 103페이지부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과세범위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06페이지 제2절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대상은요,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제가요,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교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갑이라는 어떤, 제가 항상 7080 세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자, 여기 어린 시절에 이 영일만에서 바다를 보면서요, 마도로스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니는 마도로스가 꿈이었는데요,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요,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요, 고향으로 낙향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3인칭 전지적 관점에서 쭉 따라가 봤더니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요, 항공기를 타고 처음에 김해공항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쌤, 수도권에 있는 어떤 수강생이, 저희 친정 갈 때요, 저희 친정에 포항공항이 생겨가지고 예, 포항공항으로 가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포항공항으로 간다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나중에 다음에인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오시더니, 저희 그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 예, 거의 주로 이용하지 않고 저희들은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해공항 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갔다가요, 차량을 타고요, 포항 영일만 도착했습니다. 자, 영일만 도착해서 바다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고향 바다 보면서요, 유년의 추억에 젖어서 맨날 바다 보고 낚시하고 그렇게 소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타임에 이 대목에서 맨날 소개해드리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이 있습니다. 이생진 시인의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 시집에 보면요,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그 바다 갈 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저 시집을 하나 꼭, 이 그림바다 성산포 요 시집을 갖고 가서, 제주 앞바다 아니어도 좋아요, 바다 가서 그래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있잖아요, 바다에 그 방파제 걸쳐 앉아 이 시를 보세요. 그러면 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바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바다가 나오고 내가 바다가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도 맨날 바다 보면서요, 자, 그렇게 소일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아유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 뭔가 다시 이렇게만 맨날 할 수 없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어부가 될 결심했어요. 선박을 취득하고요, 어업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요, 어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이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20년 8월 28일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취득세 대상에 추가되는 게 있는데, 양식업이요. 양식업권이 추가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식업권을 사가지고 양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때려치고요,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요. 강원도 정선에 갔습니다. 여기 가면은 강원랜드가 있죠.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요, 아이템을 떠올려 봅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정선에 사북고한 태백의 거무죽죽한 산들을,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봄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이런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요 폐광을 사드립니다.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광업권 취득하고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20개 집단을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기계 장치 아니에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취득세 대상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3월 달에는, 다음에는 2부로요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인연이 몇 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인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제 강원도 정선과 얽힌 에피소드는 다음 순환에 해드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 취득세 대상 다 소개해 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 고기 잡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양식업권 사서 양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여행 갔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분야는 리조트 사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 건설을 한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얘기입니다. 그때 자, 권리 중에서는 이렇게 어업권과 양식업권, 자, 광업권이 권리 중에서 대상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이런 권리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니까요. 106페이지 제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금 줄 긋지 마세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세 번째 줄이요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세 번째 줄 중간 끝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형광표로 줄 안 그어도 돼요. 자, 실질과수원 직상, 아유, 그 사이에 또 근 사람들 걷구만, 또 동작 투바르게. 이런 걸 뭐하러 형광표 줄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실질과수원 직상,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 세금 부과해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지.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공부상 등조항에 따라 부과하고, 당연한 거지 뭐.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건축물 대상이고,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권리, 그래서 광화권, 어업권. 자,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뭐라고요? 양식업권.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고,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분야, 한 리조트 건설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 회원권도. 눈에 익혀 두시고요.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처럼 돼요.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식 어업권 취득해서, 자, 양식업권 취득해서 거기서 안 되겠다. 골프, 콘도, 종합식, 승마, 요트, 회원권, 분야, 리조트 건설, 폐강사, 강업권 취득, 인몰, 기장비로 쌍밀 건설을 한다. 이런 게 돼요, 이제.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스토리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한번 스토리를 쭉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 말하는데요. 토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살짝 밑줄이고. 그래서 준공 인가 전에 매립간척하고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하고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원지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공고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공고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되고, 건축물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거, 저반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산 시설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꽃표시 보세요. 건축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살짝 밑줄입니다. 무건축물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밑줄이요. 거기 꽃표시. 그리고 박스 안에 이제 건축물의 범위가,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그 참고 건축물 범위를 좀 볼게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범위에서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든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걸 줄곧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거. 근데 공법 배우잖아요. 2번이요. 근데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대상이 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구축물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개별적인 취득세형이 되는데요. 시설물도 레저 시설 있잖아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여기 레저 시설 밑줄이고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 어떤 회사 전국 모의고사를 보니까 19타석으로 바꿔놓고 19타석의 골프 연습장 대상이냐 아니냐 취득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에서 19타석으로 바꿔냈더라고요. 치사하게 진짜. 그래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인데, 자 앞으로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앞으로 이제 취득세 공부하다가 뒤에요 제가 레저 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리냐?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아셨죠 여러분? 항상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들도 대상이 된다더라. 쭉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시설물들도 자 독립하게 취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108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건축물 범위에는요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 또 3번처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에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고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창부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양가로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양가로 3번 권리 등 그래가지고요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형이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냐면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광어권하고 어업권하고 이제 10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양식어권이 이제 추가될 예정입니다. 8월 28일 날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법령 근거는 시험 시행 당일날 그 시행 중인 법령에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회원권들 쭉 읽어보시고요.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콘도미니엄 회원권 대상입니까? 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 회원권 대상이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2번 정답. 3번 골프, 승마용권 대상이고, 지목이 잡종진 토지 당연히 대상이고. 2번이 정답이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제3절 취득세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보니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단체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01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 그래서 취득세나 하여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양가로 1번 여기부터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별 표시도 안 하고 막 정시없이 보네. 중요한 건데 저기 일단 여러분요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별 표시를 3개 하시고요. 별 표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잠깐 끊었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보니까 취득 시기까지만 나가야 되겠네. 오늘 진도를 보니까 오늘 오후에 잠깐만요. 오늘 중요한 거 광고를 제가 드려야 된다는 깜빡했네. 아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청강생 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오후에 있잖아요. 원래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3시부터 6시까지인데 6시까지 꽉 채우진 않을 건데 그 3시부터 뭐가 있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개정세법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료 특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할 예정인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좀 드렸으면 여러분이 오후에 시간을 좀 미리 빼놓고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개정세법이에요. 원래 제가 실무자를 위한 개정세법은 뭐 시험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시험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개정세법 내용을 싹 다 망라해서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여러분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대상으로 해서 시험에 공유교사 시험 보는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시험에 꼭 나오는 개정세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세법이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있었어요. 많은 개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버릴 건 다 버려버리고 시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개정 내용만 추려가지고 개정세법 특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그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인데 6시까지 꽉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따가 오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점심 먹고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 한번 개정세법 듣고 저 자료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6시까지 하지는 않을 거고 3시까지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하지. 오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듣고 가시면 좋습니다. 인강으로 들으려면 또 안 듣게 돼요 또. 그러니까 한번 듣고 또 들으시고 인강으로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시험에 꼭 나오는 개정세법 특강이요 꼭 들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계속 잠깐 110페이지 그래서 납세무자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